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재모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저 이재모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1919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649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을 회복한 지난 18일 이후 7일에 걸쳐서 보합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1910에서 1920포인트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강보합에서 장을 시작했지만 중국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장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장 흐름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재정, 구조정책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억제하고 환율을 수출 경쟁력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G20의 합의는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다시 한번 호재성 기사 또는 요소로서 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국제 유가 상황을 조금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WTI는 배럴당 32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공급 과잉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유가를 조금 약세로 전환시켰다라고 보입니다. 원유시장 전문 기구들은 하루 100만 배럴 이르는 공급 과잉이 내년 이후에나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유가에 대한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세로 비교적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었지만 역시 중국 증시 개장 급락과 함께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장을 대응하시면서 조금 체크해 보실 사항은 3월 3일부터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가 열립니다. 제네바 모터쇼에서 글로벌 완성차들이 신차를 대거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친환경차,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주나 소재주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이번 주 대응하시는 데 있어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시장 상황 마치고 제가 지난주까지 추천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4일 추천드린 비아트론 40%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주성 엔지니어링 18.9%, 1월 4일 추천드린 동훈 아나텍 29%, 넥스트칩 20%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MTA 트렌드 현재 매수가 못 미쳐서 매수가는 제가 나중에 상향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드렸었던 알서포트 6.9%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종목별로 조금 체크할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아트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아트론 25,850원 정도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조정 구간에 이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주가 흐름은 좀 반등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비아트론 같은 경우 현금 배당 공시를 했습니다. 주당 100원에 0.47% 배당 수익률 정도의 금액을 배당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예상했던 것은 그 현재 비아트론 같은 경우 추가적인 투자 때문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2015년도 실적이 좋았던 관계로 배당을 일부 하고서 남은 유보금들 가지고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아트론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난주 상승을 조금 상승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은 기관 수급이라 볼 수 있고, 보험과 투신 쪽에서 비교적 많은 수량의 매수를 하면서 지난 한 주 주가 흐름이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입니다. 3차 목표가로 제가 한 28,000원 정도 2016년도 예상 실적 대비 적정 주가로 잡아드린 것이 28,000원인데 현재 지금 주가 25,000원에서 26,000원 범위 내에서 3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포트에서 양호한 수익을 보여주면서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제가 비아트론과 마찬가지로 OLED 섹터 종목들 중에서 조금 저평가되었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지난주 조금 역시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다고 보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비아트론과 조금 다르게 외국인 수급 주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자체도 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 1만 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현재 주가 8,800원에서 목표 주가까지는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빠르면 3월달 정도의 목표가 정도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면서 우리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동훈아나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 지난주 같은 경우 VR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 한때 15,250원까지 고점을 뚫으면서 2차 목표가 터치도 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조금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과열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격 매수를 좀 하기보다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13,150원 정도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1선과 5일선 맞닿는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점이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느껴졌고 지금과 같이 13,000원에서 낮게는 12,500원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매수 구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리실 분들은 좀 여유있게는 13,000원에서 12,500원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매수 의견과 함께 우리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넥스트 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의 경우는 그 거래량이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하고 매도하실 때 거래가 많지 않아서 비교적 주가 흐름이 얘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할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차트를 좀 보시면 한 6,250원에서 6,500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라인 정도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이고 거래량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는 조금 나누어서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 주가 7,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현재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올해 역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16년도 전망도 밝기 때문에 충분하게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제가 넥스칩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 MK트렌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MK트렌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대비 조금 매수가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포트에 편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매수가를 조금 500원 정도 상향해서 14,500원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의견을 드리면서 매수가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라인이 비교적 상당히 견고한 자리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은 기간에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저희 매수가, 최초 매수가 14,000원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500원 정도 매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서포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22,150원 정도 매수가 추천을 드렸고 비교적 지난주 주가 흐름이 크게 상승하지도 않으면서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안전하게 조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현재 수익률 한 6%에서 7%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천드렸을 때 투자 포인트 중에서 비대면이라는 그 세 글자를 좀 기억해 두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스마트 금융엔 정보보호 페어에 참석해서 그 알서포트의 총괄 담당이 비대면 인증 방식일수록 고객과의 접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원격 지원 서비스라고 알서포트의 모바일 팩
페이스라는 제품을 소개를 좀 다시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비대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사 알서포트의 리모트컬 페이스 제품이 점차 금융권을 통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제품 출시, 또 신규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바닥선에서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종목에 대한 AS를 마치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및 LCD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과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 LCD 칼라 피터형 칼라 페이스트 등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자회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ENF 차이나는 광저우와 우원에서 프로세스 케미칼을 생산을 하고 있고 엘바텍이라는 이차전지 양극할 물질의 전자재료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 크게 제가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는 우선 2015년도에 이어서 최대 실적을 갱신할 수 있는 해라고 보입니다. 반도체형 수요 호조와 고객 기반 확대, 시장 점유율 상승 등으로 올해 역시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면서 최대 실적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경쟁사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어서 매우 주가가 싸다는 점, 이 점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동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우선 매출 구성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매출 구성을 좀 보시면 프로세스 케미칼이 약 85%로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인 케미칼이 약 7%, 칼라 페이스트가 6%, 2차전지 부분이 약 2%로 전체적으로는 프로세스 케미칼 부분의 매출 비중이 많지만 이제 매출 비중이 작은 세계 사업 부분도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 중에서 현재 프로세스 케미칼이 85%로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나 사업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나 사업 부분이 프로세스 케미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에서 전 공정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공정 과정 중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 등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공정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메이커 업체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신너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현재 하이닉스 반도체 전 라인에 공급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약 점유율이 9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섹터는 사업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동사에서 캐시카우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케미칼 중에서 시가격 파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적으로 매출이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시가격은 포토레지스트로 패턴을 형성한 후에 제거해야 하는 막지를 에칭할 때 사용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반도체형 에처런트나 LCD 글래스를 좀 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LCD 구리배선용 등으로 제품의 사용된 용도에 따라서 재료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공장이 있는데 중국의 우한과 광저우에서 현재 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각 매출이 2014년 하반기부터 특히 작년 15년도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작년도에는 흑자 전환했고 올해 201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사업 중에서 화인 케미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인 케미칼의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ARF라고 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다소 계속적으로 미세화됨에 따라 동사의 ARF 포토레지스트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ARF 모노머나 폴리머 등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조금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 중에서 컬러 페이스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컬러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컬러 레지스트의 원료가 되며 장치의 색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국산화를 시도해서 완성이 되었고 2012년부터 TV형 컬러 페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동사의 매출 비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사업 부분 중 2차 전지 사업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아닙니다. 2012년도 LG 상사와 함께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회사를 엘바텍이라고 해서 세우게 되었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확대되면서 조금 미래 성장성을 바라보고 세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은 적자로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 해서 내다보고 있는 것은 2017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동사의 사업 부분 중에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엘바텍의 매출 성장과 이익 역시 흑자 전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추이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2014년부터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흑자 전환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분기 단위 매출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는 매출액 같은 경우 약 3,680억 정도, 영업이익은 41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320억 정도로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 최대 실적을 갱신해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예상하는 가이던스 대비 추가 알파로 매출과 이익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종 업종 대비 PER 약 13배 수준, 동종 업종이 약 PER 1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나온 것과 올해 예상치를 보았을 때 PER 약 7에서 8배 정도 수준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적어도 지금부터 30에서 40% 정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동사에 대한 기업 소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제가 16,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는 16,700원 정도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가 지난주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매수가 자리는 제가 16,500원 정도 현재 빨간색으로 체크된 이 라인을 매수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 구간을 손절가 라인으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낮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어느 선이냐? PER 13배 정도 거래가 진행된다고 보았을 때는 적정 주가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000원 정도 라인이 목표 주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2,000원 정도가 되면은
동사, 실적 대비 적정 주가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약 30%에서 4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자, 제가 이상으로 오늘 ENF 테크놀로지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동사, 주가가 또 향후 2016년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져올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